서울의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종로구 안국동에 왔습니다. 이 안국동은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서 제가 서 있는 이 골목 안쪽에는 연보선 고택이 있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원군이 집정을 하던 온영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이 안국동이 된 내력과 함께 둔재 신랑을 천재로 변화시킨 한 여인의 기발한 교육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서에다 대제학까지 역임한 김대감은 큰 고민이 있었다. 15살이 되도록 천자문도 떼지 못하고 헤매는 멍청한 아들 안국이 때문이었다. 영특한 동생 정국은 일찌감치 소학을 떼고 대학 중용까지 나갔는데, 장남인 안국은 아무리 가르쳐도 하늘천 따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나 타고난 바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글공부 이외의 분야인 곤이나 장기, 바둑과 같은 잡기에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바꿔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장남이 저지경이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김대감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한 김대감은 아이들 방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도 모르느냐? 2, 3호로 짓고 3, 6이면 가보가 아니냐. 참 그렇구나. 형한텐 도저히 못 당하겠다니까. 김대감은 명색이 형이라고 안국이가 아우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나 보다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며 방문을 열었다. 느닷없는 부친의 방문에 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급히 숨겼다. 무엇이기에 그리 놀랐느냐? 내놔 보아라. 김대감의 재촉에 안국은 어쩔 수 없는 듯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내놓았다. 아니 이런. 안국의 손에 든 투전패를 본 김대감의 수염이 바르르 떨렸다. 네 이놈, 가르칠 게 없어서 아우에게 노름을 가르쳐. 이런 집안 망칠 놈. 노발대발한 김대감은 방망이를 찾아들고 안국을 죽일 듯이 패기 시작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대감의 사촌 동생인 김청이 안동의 지방관리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며 인사차 찾아왔다. 마침 잘 되었네. 자네가 우리 안국이를 데리고 가 평생 시골에서 정착하고 살도록 좀 도와주게나. 형님, 글 공부 좀 못한다고 아들을 쫓아내다니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안국이 놈을 그대로 두었다간 아우 정국이마저 버려놓을 것 같아 그러네. 가문의 앞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일세. 제발 좀 도와주게나. 김대감이 고충을 토로하며 간청을 하자 김청은 조카 안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직 인사를 하는 안국을 보며 김대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날 아비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한양 본집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 손에 죽을 것이야. 모진 말을 들은 안국은 입술을 깨물며 오천 당숙인 김청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갔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5월 단오날을 맞아 안동고을엔 온갖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다. 하인 덕보의 안내로 하회 탈춤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안국은
나무 그늘 사이로 그네를 타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몰래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물찬 제비라더니 네 집 처년지 맵시 한번 곱구나. 인물 곱고 글 잘하고 콧대 높기로 이름난 유자수의 딸 보영이랍니다. 덕보의 말에 안국은 호기심이 동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보자꾸나. 안국이 그네터에 이르니 보영은 그네 타기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우리 도련님이 좀 보자시오. 덕보가 앞을 막아서며 이르자 보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멀찍이 선 안국을 바라보았다. 네 집 도령이신지 모르지만 초면인터에 남의 집 규중처녀를 오라가라 하는 건 아름답지 못한 행실이라고 전해라. 점잖게 나부라는 품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만만히 물러설 안국도 아니었다. 규중 처녀가 만민이 활보하는 대로변에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그네를 타는 건 아름다운 행실이란 말이오? 종각 처녀의 만남에 무슨 격식을 그리 따지시오? 12조로 나오는 안국을 보며 보영은 가소롭다는 듯 도련님은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란 말도 모르시오? 안수의 접수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보영은 안국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녀석아, 그러기에 글 공부를 알아 하지 않았느냐? 안국의 말을 전해 들은 김청은 핀잔부터 준 후 뜻풀이를 해주었다.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며 개는 구멍을 따르니 바닷물이 중천에 뜬 기러기를 어찌 따라가며 처처에 노는 나비를 어찌 꽃이 따라가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글쎄요. 어이구, 이 돌대가리야. 정 마음이 있으면 나비가 꽃을 찾듯 네가 찾아오는 소리가 아니냐? 예? 그게 정말인가요? 반색을 하는 조카를 보며 김청은 미소를 지었다. 그 저자도 네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정 마음이 있다면 네가 직접 유자수 댁에 찾아가 청혼을 해보아라. 안국은 당숙 김청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 유자수댁을 방문했다. 김부사의 생질이 된다고. 그래, 날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고? 유자수는 한껏 점잔을 피우며 안국을 내려다보았다. 따님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청혼? 유자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네, 듣자 하니 김숙대감의 장자가 하도 석두라 부자 관계마저 끊고 가문에서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런 돌머리에게 딸을 내줄 것 같은가? 저더러 돌머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그럼 돌머리하고 장기를 한판 두어보시겠는지요? 안국의 도발에 유자수는 가소롭다는 듯 내가 이골 장기 국수임을 알구나 하는 소린가? 고명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면 3년 동안 댁에 머슴살이를 할 테니 이기면 따님을 내게 주시지요. 이런 당돌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평소 장기라면 안동거울에서 자신을 당할 자가 없노라고 큰 소리 쳐온 유자수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안국과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았다. 헌데 오산이었다.
돌대가리라고 얕봤던 안국에게 초반부터 밀렸다. 하는 사이에 차포가 떨어지고 궁이 위기에 내몰렸다. 장이야! 안국이 호기롭게 소리치며 장기 말을 탁 놓자 유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외통수에 걸린 것이었다. 꼼짝없이 안국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유자수는 울상을 지었다. 안동의 제력가 유자수가 바보 사위를 맡게 됐다는 소문으로 온 고을이 떠들썩한 가운데 혼례식이 거행됐고, 안국은 아름다운 신부 보영을 아내로 맞아 장인집 행랑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더부살이 신세였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는 겨울밤, 방구석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무료한 듯 몸을 뒤척이고 있는 안국에게 보영이 물었다. 서방님, 글 공부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재미가 없어서. 난 재미없고 따분한 건 질색이야. 어릴 때부터 그놈의 공자왈 맹자왈, 듣기만 해도 골이 아팠거든. 그럼 서방님한테 제일 재밌는 건 뭔데요? 옛날 얘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가 제일 재미있었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세상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없고, 자나깨나 그놈의 공부, 글 공부하려는 아버지 독촉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골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푹 쉬는 남편을 보며 보영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서방님,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그게 정말이요? 안국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책 읽기를 좋아했던 보영은 매일 밤 자신이 읽은 책을 이야기로 풀어 안국에게 들려주었다. 연애담과 군웅담 같은 통속적인 내용에서부터 사기열전과 제자 백가에 이르기까지 얘기의 수준을 높여갔다. 보영은 한 번 들은 이야기는 모조리 외워버리는 남편의 총명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안국이 궁금한 듯 물었다. 부인,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어디서 들은 것이오? 들은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읽은 것이지요. 여기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글이 모두가 이야기랍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안국은 매우 놀란 듯 그게 정말이오? 책이 그토록 재미있는 것이라면 나도 글을 배워 책을 읽어야겠소. 그날부터 아내에게 천자문 배우기를 시작한 안국은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자 침식조차 잊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무서운 집중력으로 바람같이 천자문을 독파한 그는 이내 사서 삼경을 차례로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7년 세월이 흐르자 안동 지방에선 그와 겨룰 자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문이 일취월장했다. 때가 왔다고 생각한 보영이 남편을 독려하며 그에 실시된 식년시에 나서게 하니 안국은 조선 팔도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선비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아버님, 안국이 형님이 과거에 장원을 했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정국이 사랑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서책을 읽던 김대감이 나무라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돌대가리가 장원이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형님이 말을 타고 육아행렬을 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길입니다. 뭐라? 아이고, 이제 우리 가문은 망했구나. 한숨을 쉬는 부친을 보며 정국이 물었다. 아버님, 축하를 해야 할 마당에
가문이 망하디다뇨? 이놈아, 그 돌대가리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장원을 했단 말이냐? 그게 밝혀지면 그놈은 물론이고 우리 집까지 큰 화를 당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를 오이할꼬. 김대감이 장탄식을 하고 있는 차에 장원급제 행차요 하는 소리와 함께 안국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당황하는 김대감에게 큰절을 올린 안국은 부친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듯 붓을 챙겨들고 과시에 제출한 시문을 써내려갔다. 참으로 명문이요 명필이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부친을 보며 안국이 미소를 지었다. 안사람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그제야 김대감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아들였다. 그 후 김안국은 조종에 중용돼 벼슬이 예조 판서와 대제하게까지 이르렀으며 한평생 부인을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다. 김안국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가 살던 소안동을 안국동이라고 부르며 그를 기렸다고 한다.